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모두가 환호하던 상승장의 끝에서 맞이하는 폭락장은 투자자에게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버블이 터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폭락장은 예외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시장 주기의 일부입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버블 폭락장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다음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폭락장을 이해하고 심리를 통제하는 마인드셋. 폭락장에 살아남으려면 시장의 움직임보다 먼저 자신의 심리를 통제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1. 모두가 낙관적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시장은 최고점을 향해 달릴 때 경제 뉴스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득합니다. 이때가 바로 경계심을 최고로 높여야 할 순간입니다. 30대 회사원 김지훈 씨는 2021년 당시 코인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동료들 모두가 무조건 오른다며 큰 돈을 넣을 때 그 역시 퇴직금까지 끌어와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소수의 경고는 나만 돈 못 벌게 하려는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결국 유동성 긴축과 함께 찾아온 폭락장에서 그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김지훈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긍정론만 외치며 빚까지 내서 투자할 때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시점이었다는 것을요. 이 가격은 현실보다 항상 앞서간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현재 기업의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움직입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미래의 장밋빛 실적을 선반영하고 폭락할 때는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가격이 움직입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 버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닌다. 투자의 역사를 보면 돈은 한 자산군에 머무르지 않고 순환하며 이동합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는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겨 다닙니다. 한 분야의 버블이 터지면 그 돈은 안전한 곳이나 다음 유망 분야를 찾아 이동합니다. 폭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터진 버블에 미련을 갖기보다 돈이 다음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버블이 옮겨 다니는 원리를 안다면 폭락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현금 확보입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이전 거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음 버블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 버블이 형성되기 전에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위험 분산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한쪽 버블이 터지더라도 전체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조언이 이런 경우를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4. 폭락은 예외가 아니라 주기의 일부다. 시장이 영원히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시장은 경기 순환에 따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폭락은 특별한 위험이 아니라 이 시장 주기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역사 속 모든 급등 뒤에는 반드시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락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패닉셀은 본능, 생존은 이성이다. 주가가 20%, 30% 급락하는 것을 보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패닉셀이라는 매도 본능이 발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에 기반한 감정적인 매도는 대부분 최저점에서 발생하여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을 거스르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6. 뉴스보다 내 포트폴리오를 먼저 봐라. 폭락장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며 투자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뉴스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설일 뿐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공포 조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생존 가능성 점검. 뉴스에서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투자한 개별 기업이 과연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것보다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은 기업은 불황에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다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폭락이 끝난 3년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단기 유행에 편승한 종목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 배분의 균형 점검. 폭락장에서는 심리가 무너져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깨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 비중을 확인합니다. 폭락장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원래 계획했던 현금 비중보다 낮다면 일부 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다음엔 안전자산 비중 확인합니다. 달러나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들의 비중이 너무 낮아 전체 손실률이 과도하다면 다음 위기를 대비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력과 목표 가격 설정. 공포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매수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수 여력을 파악합니다. 내가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 자원과 앞으로 시장이 10%, 20% 더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할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현금이 없다면 무리한 대출 대신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손절 및 추매 목표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개별 종목의 손절 가격 기준과 목표 가격을 냉정하게 재설정하고 지키세요.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와 나의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만이 폭락장에서 살아남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7. 내려갈 땐 다 같이 무너진다. 폭락장에서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할 것 없이 모든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동반 하락합니다. 이를 상관관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모든 자산을 팔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잠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량 자산은 결국 시장 회복 시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8. 잃지 않으려는 집착이 더 큰 손실을 만든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전 회복에만 집착하는 심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최수연 씨는 주식 폭락으로 계좌가 30% 손실을 보자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물타기를 무리하게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투자한 종목은 기업 실적 악화까지 겹치며 계속 하락했습니다. 본전을 찾으려던 집착 때문에 초기 손실보다 2배 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실은 빨리 인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어야 했다며 잃지 않으려는 집착이 판단력을 흐려 더 큰 손실을 낳았다고 후회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손절을 통한 현금 확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부, 폭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실전 전략. 폭락장은 현금을 확보하고 투자의 원칙을 강화하며 다음 성장을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왕이다. 폭락장에서는 모든 것이 할인 판매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면 그저 구경만 해야 합니다. 폭락 전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겁이 많은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2. 공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매일 변하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바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폭락장 당시 직장인 이민호 씨의 포트폴리오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닉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락 직전에 이미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적정 가치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기업은 망하지 않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벌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공포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기준은 바로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3. 먼저 지켜라. 그 다음에 벌어라.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폭락장에서는 공격적인 수익 창출보다 자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곧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산을 지키면 시장 회복 시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빨리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원칙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투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제3원칙,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마라. 폭락장에서 워런 버핏의 원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원칙을 기억하면 공포에 질려 최저점에 팔아버리는 대신 자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자산을 지켜야 다음 기회에 베팅할 총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 분할 매수는 겁쟁이의 전략이 아니라 현자의 기술이다. 폭락장이 언제 끝날지 바닥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는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정해진 비중대로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는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기술입니다. 5. 폭락장에서의 최고의 투자는 공부다. 폭락장은 주가 그래프가 아닌 차분히 책상에 앉아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모두가 차트에만 매달리지만 폭락장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경제의 구조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폭락장에서 쌓은 지식은 다음 상승장에서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6. 달러금 채권 등 안전자산은 위기의 피난처다. 안전자산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나 엔화 같은 주요 기축통화, 실물 자산인 금, 그리고 변동성이 낮은 단기 국채 등은 폭락장에서 포트폴리오의 하락폭을 줄여주는 자산 해지 역할을 합니다. 평소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안전자산을 일정 비중 포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 인플레이션과 금리 방향을 읽어라. 폭락장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가가 하락합니다. 폭락장에서 벗어날 시점을 예측하려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폭락장에서도 기회는 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시장은 우량 자산을 헐값에 내어줍니다. 폭락장은 단순히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위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현금을 가진 현명한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우량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3부. 폭락 후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자세. 폭락이 지나간 후에는 자산을 복구하고 더 단단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회복 단계가 필요합니다. 1. 복구보다 복귀가 먼저다.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손실을 봤다면 복구를 외치기 전에 복귀 리뷰를 해야 합니다. 은퇴 후 투자하던 정민서 씨는 폭락장 후 자신이 투자했던 종목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기준 없이 남의 추천만 믿었다는 점을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손실을 만회하려 급하게 다음 투자를 찾기보다 원칙 점검과 현금 비중 재설정에 집중했습니다. 정민서 씨는 복귀를 통해 다음에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장 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입니다. 반드시 복귀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고치고 습관은 바꿔라. 폭락장에서 드러난 투자 약점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고치는 기회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자산 배분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 잦은 매매와 같은 나쁜 투자 습관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포트폴리오 구조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폭락장에서도 똑같은 손실을 반복할 것입니다. 3. 시장 회복은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로 본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시점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신호, 기업 실적 개선의 징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전환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이 회복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투자를 재개해야 합니다. 4. 폭락장은 부자의 시험대다. 폭락장은 부자의 길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엄격한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원칙, 인내, 용기라는 세 가지 무기를 갖게 됩니다. 폭락장에서 공포에 팔지 않고 오히려 헐값에 자산을 매수한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폭락장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학습의 장입니다. 이 시련을 현명하게 헤쳐나가 다음 기회를 잡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매일부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부자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듣고 공부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부자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경제 멘탈의 핵심은 말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댓글창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정적 미래를 확정짓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나의 다음 순자산 목표는 2026년까지 5억 원이다. 그 확언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